민간 소비가 급락했다. 그래서 정말 섬뜩섬뜩하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소비가 급락을 하면요, 섬뜩섬뜩한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1분기에요. GDP 대비 소비 비중입니다. 49.3%예요. GDP 대비 소비 비중이 49.3%라는 것은 경제의 3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소비, 수출, 투자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49.3%까지 갔다는 것은 소비가 잘 돼야지 GDP가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소비가 성장하지 못하면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 섬뜩섬뜩 안 하겠습니까? 제가 섬뜩섬뜩하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소비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소비가 꼬꾸라지면 진짜 섬뜩섬뜩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높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분기에는 수출이 48.1%나 됐고요. 3분기에도 49.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4분기에 꼬꾸라졌습니다. 수출이 지금 안 되잖아요. 4분기에 얼마나 꼬꾸라졌느냐? 46.1%까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비는요 49.2%로 오히려 올라갔고요. 올해 1분기는 더 심각하죠. 수출은 43.8%까지 꼬꾸라지고 소비는 49.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경제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3축이라고 했을 때요. 소비가 조금 많기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022년 1분기부터 이렇게 보지만 그 앞서서는 보면 말입니다. 소비가 많을 때는 50%까지 차지도 했어요. 그리고 적을 때는 45% 밑으로도 내려왔고요. 반면에 수출은 많을 때는 45% 아니면 40%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가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게 수출이 나빠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같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소비가 망가지면 우리 경제도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소비 장난 아니거든요. 보세요. 소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해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매 판매 지수가 4월에 마이너스 2.6%죠. 5월에는 0.4%입니다. 6월에는 1.0%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가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소비가 뭐 2%, 3%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줘야 됩니다. 왜? 수출이 망가지니까. 수출 자리를 소비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올 1월만 하더라도요. 1.5%죠. 마이너스 1.5%. 2월에 5.1%. 야, 이때는 좋았습니다. 좋아진다 했어요. 그런데 3월에는 0.1%로 꼬꾸라지더니 4월에는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에는 0.4%, 6월에는 1.0%입니다. 소비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괜찮을까요? 물론 말입니다.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5.1%보다는 나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나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의 위기 때 마이너스 5.1%가 지금에서는요. 마이너스 2.6%만큼 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2.6%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리오프닝의 효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꼬꾸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소비가 계속 꼬꾸라지잖아요. 이게 꼬꾸라지는 게 지금 여러분 한 번 심리가 무너지면 계속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현장 한번 보실래요? 현장이 얼마나 꼬꾸라지는지. 예,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국제유가가 지금 3월 20일에 67.64 배럴당 이게 기록을 했거든요. 8월 9일에는요 84.4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소비가 될까요? 소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비가 되기가. 그러니 말입니다. 시장에는 온통 불안한 분위기가 팽배하죠. 실물에서 지금 꼬꾸라지는 거 보세요. 실물에서. 2023년 2분기 음식점, 주점, 소비 전가율,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13.4%입니다. 마이너스 13.4%.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에 마이너스 16.2%였거든요. 2021년 1분기가 마이너스 14.1%입니다.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13.4%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 음식점, 주점, 바닥이에요. 바닥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문제는요,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또 올라가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를 또 올린다는 이야기거든. 물가를 말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도 올라갑니다. 석탄도 올라갑니다.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텅스텐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는요. 리튬은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륨도 올라가고 있고요. 갈륨은 뭐 2배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광물도 올라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밀값 올라가죠. 콩값 올라가죠. 옥수수값 올라가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곡물 자원도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물가가 또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장사하는 사람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수출이라도 받쳐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 못 받쳐줍니다. 6월 7월에 흑자를 조금 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023년에 278억 5,4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 적자를 메우기도 지금 급급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그 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들었다. 선진국에 들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2%나 되잖아요. 예, 영국도 60%가 넘고요. 캐나다는 54.5%고요. 독일도 49.2%입니다. 일본도 53.8%고 대한민국은 46.1%밖에 안 되니까 2021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괜찮다. 소비를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게 이미 익숙하게 오래 왔어요. 쉽게 말하면 성장 동력이 소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에 성장 동력이 소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핵심인데 수출이 제대로 그 자리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게 결국은 전체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0%를 면치 못할 거고요. 3분기 4분기에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침체가 올해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게다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내놨잖아요. 금융연구원하고 지금 같이 내놨죠. 1.3%면요. 역대급으로 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을 했고요.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 마이너스 0.7%를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1.3%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섬뜩섬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인데 민간 소비가 꼬꾸라지면 앞으로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수출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소비가 이렇게 꼬꾸라져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예, 민간 소비가 흔들려서 전체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예,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7월에 장마, 극한 호우가 왔죠. 게다가 폭염까지 왔잖아요. 8월엔 태풍, 뭐 이번 태풍, 태풍 카눈인가요? 뭐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예상보다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준 건 사실이고요. 이것들이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가 많아서 소비를 하기도 그렇고요.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여기에다가 계절적인 영향까지 같이 겹치니까 지금 말입니다.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을 때는요. 지금 같을 때는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까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진짜 관망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그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